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시간에 그 인자에게는 대적할 수가 없으니 왕은 청컨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요 의자가 잘못돼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이게 조금 약간 글이 좀 이상하다 해서 뒤져보니까 의자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다운받아 후배가 보내준 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정리하면서 한번 보기는 보는데,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제 자신의 일기신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변명하면 안 되겠지만은, 저도 사실은 시간이 제 한의원 유지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찾으면 좋은데 그냥 거의 즉흥적으로 강의도 하고 느낌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지만은, 그리고 중간에 글자가 의외로 틀린 부분도 많고 글자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그냥 단락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어떨 때는 부득이해서 찾아서 그것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거 작성하는 데만 해도 하루에 파일 하나 이렇게 작성하는 데만 있어도 몇 시간은 그냥 금세 갑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 보는데 좀 솔직해서 지장도 있고, 제가 예전에는 한의원에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좀 보더라도 그냥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여러분 혹간 글자가 틀리거나 단락이 빠지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은 그걸 제가 실수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가 심각할 때는 저한테 댓글을 통해서 빠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맹자가 양왕을 배운대. 양왕은 해왕의 자식이니 이름은 혁이다. 자, 이제 세대가 바뀐 거죠. 나와서 사람한테 말하기를, 이제 맹자가 나온 거죠. 맹자가 이제 양왕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멀리서 우르르 봤더니 인간 같지 않다. 인군과 같지가 않다. 와, 이거 완전 진짜 어떻게 보면 절대 군주 시대는 물론 아니지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 어떻게 현찮다. 임금이라는 자가 만나봤는데 임금 같지도 않고 위엄도 없고, 여러분 임금 노릇하는 게 여러분 그냥 자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이라는 위치에 앉으면은 뭔가 조금 그럴듯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바를 느끼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위험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더니 조련이랑 갑자기 묻기를, 천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렇게 묻더라. 그래서 내가 대화를 때, 왜? 하나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짧은 글에 양왕의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맹자가 그랬잖아요. 갑자기 어떤 다른 얘기도 없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천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양왕이 갑자기 물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천하는 오정고 이 자체는 그 당시에 전국 시대에 제일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어요. 사회적인 어떠한 알게 모르게 일종의 전국적인 담론이었다는 거예요. 이 천하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누구 손에 들어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여 하나로 정해질 것이다. 자, 중국 역사에서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왕이라는 사람이 비록 인군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시대 인식은 전국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전에는 이런 질문이 없었던 거죠. 천하 통일에 대한, 소위 말해서 천하 통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굉장한 어마무시한 문제죠. 질문이죠. 천하 통일이 누구 손에서 이루어집니까? 천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예. 완전히 쉽게 말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맹자만 봐가지고 양왕을 이렇게 막 아유 쪼잔한 놈 저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못난 놈 막 이랬는데 나이 먹고 딱 보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걱정하는 것은 비슷했다는 거죠. 어는 고다. 자, 인권과 같지 않아 두려울 바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위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조류라는 급한 모습이다. 예, 급하다. 예, 급히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보인 거죠. 돌발적인 거. 거두정미하고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는 취지는 뭐냐면은 조금 양왕을 이렇게 낮게 평가한 거예요. 예. 용모, 사기는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과 사기는 말하는 추임새 이러는 거죠. 그것은 이의 덕의 부적과 같은 거다. 그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 어딘가 모르게 덕이 있어 보여. 그 사람이 어떤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 없이도 그 사람의 용모라든가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상스러운 말을 잘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저도 저도 예전에 상스러운 말을 좀 잘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들놈이 아빠 평생 글 공부한 분인데 왜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쓰냐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농담 어떨 때도 요즘에는 유튜브 할 때 보면 그 상스러운 말 또 잘 쓰는 사람들이 인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가급적이면 상스러운 말은 쓰지 않는 게 좋다. 예, 그 덕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덕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행위를 통해서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의 모습에서 말하는 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자가 이런 건 참 잘했어요. 그 바깥이 이와 같으면 바로 그 중에 존한 바를 알 수가 있다. 그 외가 이와 같다면 이게 뭐죠? 정황이죠. 정황. 예, 이거는 뭐냐면은 귀증제 소존, 심존이죠. 마음에 있는. 예, 일종의 이거는 그 정적인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동적인 거죠. 예, 동적인 거. 예. 이게 이런 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런 게 우리가 해석하기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상한론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죠. 그 바깥의 증상이 이와 같다면 그 안의 병독의 원인을 알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역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상한론을 해석하는 것도 아주 고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얼렁뚱땅하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논리, 이와 같은 논리. 이런 게 바로 광범위하게 말하면은 채용이죠. 채용 이론. 그러니까 현미무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공부를 이렇게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왕이 묻기를
열국이 분쟁을 하니 열국이 여러 나라들이 분쟁을 하는데 천하는 마땅히 어떻게 정해지는고 한데 맹자가 반드시 하나로 합친 이후에 정해진다고 대답했다. 예. 참, 여기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 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예. 결국은 진시황이 했잖아요. 이 뒤 100년 뒤에 가서. 예. 숙능 일지와 해를 누가 능히 그러면은 하나로 할 수가 있는가? 이거 왕이 물은 거다. 대열하되 참 간단 명료하죠. 맹자는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능히 하나로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능히 천하 통일을 할 수가 있다. 기는 감이다. 예. 숙능여지요. 누가 능히 거기에 더불을 수가 있는가 하얀을 왕이 다시 물은 거다. 여는 돌아간다. 예. 누가 능히 거기에 귀속할 것인가? 라고 이제 물은 거죠. 대하 가로되 천하 막불여야니 왕은 지부 묘이까 7, 8월 지간에 하니면 즉 묘이라가 천유연 자구나야 폐연하우면 즉 묘 발연 흥지나니 기여시면 숙능 어지리요. 여러분 이런 글을 봤을 때 이 문학적으로도 이 글은 굉장히 뛰어나고 영향을 많이 줬어요. 후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한문에 대해서 뭐 깊이 공부하는 분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조금 관심이 갖고 하다 보면은 후세에 이런 글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하가 더불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왕은 자 묘를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을 때 밭을 아십니까? 네, 당연히 알죠. 7, 8월 지간에 여러분 7, 8월 뭐 그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큰 기온의 차는 없으니까 얼마나 무더울 때예요. 그때 그냥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장렬해가지고 태양빛이 장렬해가지고 묘가 그러다 묘가 마르는 상황이다가 이런 소리죠. 예. 바삭바삭 마르잖아요. 그러면 뭐 예. 그럴 때 하늘에서 유연이 유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제가 항상 그러죠. 폐연 여기 발연 모모연 이것은 형용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뜻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일종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천자구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 일어나는 모습을 형용한 거예요. 유연이라는 거는. 예, 유연 자구나하며 폐연이 뭐냐? 예, 비가 내리는 것을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 것을 형용해 준 거예요. 그럴 때가 묘가 예, 그 싹이 갑자기 튄다. 예, 싹이 이렇게 탁 튄다는 거죠. 예, 폐연흥지이다. 그러니까 유연, 폐연, 발연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맹자라든가 공자 같은 글뿐만 아니라 고대의 이렇게 우리가 경전들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글이 물론 단순 명료하면서도 적절한 형용사 또는 반어법 또는 서리법 또는 도치법 또는 도구법 이런 문장을 기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예, 실질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후세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글들을 외우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문학의 묘미죠. 예, 맹자가 가지고 있는 맹자 같은 어떻게 보면 영웅호걸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장이 어떨 때면 정말 쾌도난마식으로 그러니까 파죽지세의 어떤 문세를 이루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게 쓴다. 예. 그것이 이와 같으면 예, 이 묘죠. 예.
누가 능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천하가 이렇다는 거예요. 7, 8월지간에 전부 다 그 폐악적인 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왕도를 실천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막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그 천하의 그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정자들이죠. 집정자들, 양을 기르는 어떤 뭐 그런 목회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집정자들이요. 오늘날 천하의 집정자들은 사람을 기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한 자가 있지 않다. 다 사람을 죽이는 걸 즐겨한다는 거죠. 이루 뭐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전란이 뭐 한 번 전쟁 나면 뭐 몇몇 명씩 막 죽어나가고 그랬던 상황이었으니까. 만일의 경우, 이럴 때는 가정법, 만일의 경우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즉 이렇게 집자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여러분 만일의 경우 이렇게 되면은 바로 발생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런 말일 땐 바로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목을 땡겨서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다. 흥망할 것이다. 이런 소리죠.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이 돌아가는 것이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으니 그 패연한 것을 여기서도 나왔죠. 막 피가 내리려고 하는 막 그런 상황. 그것을 누가 능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수지취하 물이 아래로 흘러간다. 이건 물의 성질이죠. 수의 성질이죠. 수의 성질이죠. 뭐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수지취하. 이게 인간들이 자연에서 찾아내온 현상이에요.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물은. 요거 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주나라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전국시대는 주나라가 명실공히 권력은 잃었어도 그 천자의 명칭, 존호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나라 달력의 7, 8월은 한나라 때 5월이다. 이거는 그 옛날에 그 요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현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 동부 시간하고 서부 시간하고 한두 시간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몇 시간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나라 달력 7, 8월은 한나라 달력으로 보면 5월, 6월이다. 6월은 구름이 일어나는 모습이요. 폐연은 비가 성한 모습이요. 발연은 흥기한 모습이다. 어는 금지다. 인목은 목민의 임금이다. 목민관이라는 말을 쓰죠. 영은 목이다. 대체로 생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인심에 누구나 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인군이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바로 일어난다.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해서 그에게 귀속하게 된다. 소시가르데 맹자의 말이 진실로 크진 않다. 위대하지 아니할 않다. 진실로 위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깊이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그 결실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원하다고 여기지 아니할 자가 있지 않다. 우원하다고 여기지 아니할 자가 있다. 죄송합니다. 깊이 그 의미를 탐구하고 그 결과적인 것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는다면 무릇 우원하다고 여기지 아니한 자가 있다. 우원하다고 여기게 되죠. 내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맹자의 글을 읽어보면은 맹자는 현실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 너무 답답해.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맹자를 읽은 이후로부터 자, 한나라 고조, 고조는 유방이죠. 그리고 후한의 광무제, 또 당나라 때 당태조 이연, 우리 송태조 황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런 사람으로부터 능히 천하를 통일한 자 이 네군이 다 불기살인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서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 나머지는 사람을 죽인 게 더욱더 많아지며 천하는 더욱더 어지러워졌다. 그러니까 진나라 또는 진나라, 요거는 어느 시대를 말하냐면은 중국에서 삼국시대의 그 조조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동진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동진서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국, 그 육조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순나리기까지 모두 힘으로 능히 합쳤으나 사람 죽이기를 좋아함이 끝이지 않았다. 고로 혹 합했다가 다시 나뉘어지고 혹은 드디어 망국하니 맹자의 말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예.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봤을 때는 맹자의 말이 현실에 맞지 않고 우연하다고 여겨질 수가 있지만 긴 시간에서 봤을 때는 성인의 말에는 그 나름대로 어떤 타당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제나라 선왕이 물어 말하기를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을 가히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춘추5패의 춘추5패의 서막을 장식한 사람들이죠. 예. 제나라 황공, 여기는 이제 공자가 빠졌어요. 예. 진나라 문공, 예. 역사적 유명한 이건 우리가 논어에서도 다 조금은 했던 거죠. 예.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나라 선왕이 뭘 알고 싶으면은 패권의 일을 내가 듣고 싶다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시 패권을 쥘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처럼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춘추5패라 그러잖아요. 예. 춘추5패. 제나라 선왕은 성이 전시요. 이름은 벽강이니 제후가 참칭해서 왕이라고 했다. 참남해서 왕을 칭했다.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은 모두 다 제후들한테 패권을 행했던 사람들이다. 예, 이런. 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파랗게 썼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시예요. 자, 그런데 이 제나라 시조가 누구죠? 강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태공. 네, 강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전시라고 딱 썼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강씨성이 임금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제나라가 드디어 전시의 그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 이후로는 제나라는 진나라한테 망할 때까지 전시성으로서 나라가 유지가 됐다는 거. 예. 그냥 읽으면은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다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제후들의 성은 강씨예요. 그러니까 강씨에서 전시로 넘어갔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강씨성들이 다 쫓겨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 장자에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장자에도 보면은. 예. 맹자가 대하려되 중리의 무리들은, 공자의 제자들은 이런 소리예요. 환문지사, 황공과 문공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예. 여기에는 없지만은 그 순자에 보면은 중리의 무리들은 중리에서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제환문의 일을 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겠다. 삼척동자도 부끄러워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또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제나나 선왕은 이것을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은 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이와 같은 이유로 후세에 전해짐이 없어서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라 하시면은 여기서 무이즉 말라 하시면은 그만두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패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패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맹자가 패도를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댄 거죠. 예.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 왜냐하면 맹자는 정말로 철저하게 왕도만을 주장한 사람이지 패도를 심지어 후세에는 여러분 왕패를 겸해서 썼어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한나라 중국 역사에서 왕도를 쓰여진 예는 없습니다. 전설적으로 하운주가 일부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현실 세상에서 오로지 왕도만을 해가지고 천하통일을 한 경우는 없어요. 지속도 안 되고 예. 왕조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도 왕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왕도와 패도를 병행해서 썼다는 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 제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인 감각을 눈을 뜨셔야지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도와 패도를 다 썼습니다. 당나라도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고려도 그랬고 고구려도 그랬고 다 왕도와 패도를 병행해서 썼다는 거. 예. 한쪽으로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도 안 돼요. 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 문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문약하고 그 명분 위주에 빠져버린 그런 패단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예. 도는 언이다. 동자가 말하기에 중리지문에서는 여기 나왔구나. 예. 중리문화에서는 오척동자도 500개에 대해서 5패라고 읽어도 돼요. 500개에 대해서 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먼저 사력을 앞세우고 인의를 뒤로했다. 야 여러분 진시황제도요 백성들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시황제가 폭군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진시황제도 백성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술수가 너무 많은 거죠. 항상 술수가 앞섰다는 거죠. 예. 또한 이 뜻이다. 이는 이와 이거 기자가 아니고 요거는 이자 이렇게 써야 돼요. 이와 통영이니 무이라고 끝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함에 멈추지 아니한 것이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왕노로 타는 도다. 천하의 도를 왕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천하의 왕노로 타는 도다. 예. 이 나중에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맹자가 왜 이 오패에 대해서 싫어했냐면은 이 사력 먼저 거짓말과 힘으로써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의를 표방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예. 나오는 거죠. 구가이 불귀하니 예. 불귀하니 오지기 비율이요. 여기 미워할 오자가 아니 어찌 부지 기율이요. 예.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뒤에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빌렸다. 이름을 빌린 거예요. 요순으로부터 인의의 이름을 빌린 거예요. 인의 정치를 한다라고 빌리고 오랫동안 빌려가요. 이름을.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다. 돌이키지 아니하니 어찌 본래 그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알았겠는가. 유명한 얘기죠. 구가의 불교는 오지기 비율. 예.
제가 이거 그 상한론에서도 몇 번 인용을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때도 요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학술적인 용어가 너무나 그 거짓이 많아요.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쳐야 돼요. 이 거짓된 용어, 이 거짓된 용어가 우리 인식, 생각을 그 조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가, 좋은 뜻을 말하면은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용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근거 있는데 익숙해져야지.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게 너무 지나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 이 거짓된 용어가 넘치고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대에서부터 그런 데에 전부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된 용어에 의해서 우리는 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증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증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나 실증 알아. 근거 알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의사 만나본 중에서 그런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용어에 현혹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모든 현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글을 쓰면서 느꼈지만 이것도 현대 그 언어학에 연구한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언어가, 그러니까 말이 인식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허황된 용어, 과장된 용어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잘못된 인식으로서 우리는 사물을 파악해서 본다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가 위대한 어떤 철인이다. 저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공자나 맹자의 글에는 비판이 따를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비판을 따를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은 실증주의적인 용어를 썼고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비판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는 여러분 비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용어가 애매모호하니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모호한 것은 트집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자는 그걸 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좋게 말해서. 공자와 맹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차고도 넘쳐나요, 여러분.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노자를 비판하는 사람 드물어요. 장자를 비판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멋있다 그러지. 왜 그러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덕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러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다. 백성을 보존함으로써 왕노릇 한다면 누가 능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보는 애호다.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간단한 속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과인과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도 가히 백성들을 그러면은 애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맹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가? 제가 호울한테 들었는데 어느 날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시거늘 그 앞에서 누군가가 요거는 이제 일종의 꼭 미필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약간의 그 가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자,
소를 끌고서 당하를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 예. 근데 왕께서 그것을 보고서 묻기를, 야, 그 소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 그랬더니 대화, 예, 장차 흔종하려고 합니다. 흔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라 시대 때 에밀리종 만들 때 애기를 죽여가지고서 소새 종에다 발랐다는 거 있죠? 예, 그거가 또 비슷한 거예요. 청동기로 이제 종을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공기도 들어가고 조금 금도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피를 발라버리면은 그것이, 예, 종이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 균열도 조금 막아지고 거기 이제 구멍 같은 것도 막아지면서, 예,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이 가로되, 아이, 놓아줘라. 그걸 보고서 놓아줘라. 내가 불인 참아 곡송약 무죄의 취사자하노라. 자, 여기 제가 약자를 파란 글자로 썼죠. 자, 이거는 정론은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이 약자가 곡송에 가서 붙을까요? 아니면 무죄에 가서 붙을까요? 그러니까 읽을 때 곡송약 무죄의 취사, 이렇게 취사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곡송 양무죄의 취사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예, 이거는 일견 보면은 곡송 양무죄로 이렇게 읽는데, 예, 옛날 사람들의 또 문체로 곡송약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곡송약 무죄의 취사제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참 글이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곡송약 무죄의, 곡송 자체가 뭐냐면은 죽음을 무서워서 버들버들 떠는 그 모습을 형용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는 뒤에 앞에 가서 붙는 게, 그래서 읽을 때 불인기 곡송약 이렇게, 그리고 무죄의 취사제 이렇게 읽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다 붙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대가로되 그러면즉 하노라. 대왈. 이제 맹자가 그렇다면은, 예, 왕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은 흔종의 일을 그만둘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찌가이 패할 수가 있겠는가? 아, 이거는 소를 끌고 간 사람이죠. 예, 소를 끌고 간 사람이, 아이고, 그렇다면은 종에다가 소피를 바르는 것을 그러면 그만둘까요? 그랬더니 그것은 법도니까 어찌가이 패할 수가 있겠는가? 양으로서 대체해라. 예, 불식해이다. 요거는 이제 맹자가 말한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진짜 내가 호울한테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임금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한 거죠. 호울은 제다라 신하다. 흔종은, 자, 새로 종을 주조해서 이루어질 때에 희생을 죽여서 피를 취하고 거기에 독이, 요거 글자를 잘 안 찾아봤네요. 그 틈을 바르는 것이다. 그 틈에다 바르는 것이다. 자, 곡성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형용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약자는 곡성약 이렇게 읽는 게 이거 굉장히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정답은 아니에요. 곡성 양무제의 이렇게 읽어도 돼. 약무제의. 예.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약을. 근데 문체의 어떤 특성으로 봐서는 곡성약 무제의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맹자가 호울의 말을 들은 것을 기술하여서 왕한테 반문하시되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네. 왈 유지하니이다. 예,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 가로되 이심이 족이 왕의리이다. 예. 이제 맹자가 말하게 돼 이 마음이 좋기, 예, 왕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모두 이 왕께서 이 애는 사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인색하다. 자, 소는 크죠. 비싸잖아요. 양보다는. 근데 소 대신 양으로 쓰라 그러니까, 아, 이거 재물에 아끼려고 그러는구나. 인색하다 이런 소리야. 백성들은 모두 왕더러 인색하다고 여기지만은 저는 정말로 왕의 불인한 마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예. 여기 이제 불인한, 참아 못하는 마음. 예. 이런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불인. 예. 참아 못한다. 이런 거. 예. 왕이 소가 두려움에 떨면서 떠는 것을 보고 참아 죽이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측은지심으로 인해 단서입니다. 이 단서를 확충할 것 같으면은 가히 사해도 보존할 수가 있다. 고로 맹자가 가르쳐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께서 이것을 살펴서 알아서 확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애는 인색과 같다. 왕알 연하다 성유 백성자로 담하는 제국이 수편서나 하에 이르리요. 즉 불인기 곡성약 무제의 취사제라. 고로 이양 역지하이다. 자, 그렇다. 진실로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 나한테 자꾸만 인색하다고 그러는데 제 나라가 비록 변방에 치우쳐진 작은 나라나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제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비록 편소하다 내가 어찌 한 마리 소를 아끼겠는가. 다만 곡성약 차마 죽음을 무서워해서 바들바들 떨고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으로서 교체한 거다. 이 양 역우는 대충 인색한 것 같음을 기술함으로써 실로 백성들이 기롱한 바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와 같지 않다. 자, 이게 글이 길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때만큼 또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